옆집은 재개발로 5억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퇴직금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아주 냉혹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카더라. 한마디에 퇴직금 1억 3천만 원 전부를 빌라에 투자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된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재개발 빌라 투자의 실상과 그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비책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수 씨, 올해 63 되신 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시고 마침내 퇴직금 1억 3천만 원을 손에 쥐셨죠. 남들처럼 은퇴 후엔 좀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옆집 박 씨가 이번에 재개발되는 빌라를 샀는데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다지 뭐야. 여기에 사장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물건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부추김까지 더해지니 김영수 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최근 한 재테크 블로그에서도 이런 유형이 묻지마 투자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김영수 씨는 주변의 성공 사례만 보고 덜컥 투자를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조만간 확실하게 재개발 들어간다 는 그 한마디만 굳게 믿고 서울 변두리 지역의 낡은 빌라 한 채를 퇴직금 대부분인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덜컥 매입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몇 년 후 번듯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자산이 크게 불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또 빌라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수 씨의 장밋빛 기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몇 해 전 한 매거진에서 소개된 67세 은퇴자 나대로 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김영수 씨가 투자한 빌라의 재개발 소식은 그저 뜬소문으로만 떠돌 뿐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은커녕 구체적인 정비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던 재개발 확정 이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재개발의 첫 삽은커녕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고 김영수 씨의 부푼 기대는 깊은 실망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라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이후 빌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곧 수요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듯 빌라의 거래량은 뚝 떨어졌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황금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연히 김영수 씨가 사들인 빌라의 가치도 덩달아 곤두박질 쳤습니다.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드물었고 어쩌다 오는 문의 전화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빌라왕 사태 이후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투자 심리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의 소중한 퇴직금 1억 3천만 원은 팔리지도 않는 낡은 빌라에 고스란히 묶여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꿈꿨던 여유로운 생활은커녕 당장의 생활비 걱정과 혹여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주게 될까 하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재테크 블로그에서 소개된 퇴직금을 주식 단타로 날린 50대 가장의 이야기처럼 김영수 씨 역시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을 성급하고 안일한 투자로 인해 이를 위기에 처하며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맹신입니다. 옆집 아무개가 대박 났다더라. 이 부동산 중개인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더라. 하는 식의 카더라 통신 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교차 검증이나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덜컥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는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스스로 구분해 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재개발 사업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그 안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 분석, 주민 동의율 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수많은 변수가 얽히고 설켜 진행되는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금 청산의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정한 특정 시점, 즉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빌라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로 현금만 받고 쫓겨나듯 나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박의 꿈이 한순간에 쪽박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빌라라는 부동산 자체가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듯이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어렵고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 팔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즉,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수요층이 아파트만큼 두텁지 않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아예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개발만 되면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빌라 투자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비극을 막고 우리의 소중한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방을 노리는 대박 심리부터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재개발 관련 정보는 반드시 최소한 3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출처, 예를 들어 해당 구청의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국토교통부나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과 같은 공공 데이터, 그리고 믿을만한 부동산 전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현장 방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뜬소문과 객관적인 팩트를 구분하는 것이 모든 투자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그 안에 숨겨진 법적인 리스크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금 청산 가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개거나 새로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인의 말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되 그 말을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인의 주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거래 성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부동산 컨설턴트나 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하여 투자 결정에 따르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약간의 자문료가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의 빌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빌라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언론사의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단순히 임대 수익률이 조금 높다거나 막연한 재개발 기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확실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빌라왕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쓰라린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퇴직금과 같이 노후 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자금은 그 어떤 돈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고위험 마이너스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IRP 계좌는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매우 유용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김영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이미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작정 시간만 흘려보내며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분석하고 빌라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 예를 들어 매도, 시점 조정이나 임대 전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빠른 손절매가 더 큰 화를 막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옆집 대박. 신화는 우리 주변에서 극소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이야기거나 혹은 대부분 부풀려진 환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말 뒤에는 언제나 큰 위험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중한 퇴직금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야 할 나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자기 검증과 신중한 판단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는 확고한 주인의식만이 위험한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현명하고 안정적인 은퇴 준비에 작게나마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